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정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이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도자기 또는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이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을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신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신금이 태어나는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특징, 화가 제일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다? 화다 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신금 같은 거 여러분 결혼 반지가 토치불을 확 찢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5월에 화가 왕할 때 신금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줘야 된다, 조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막 녹으려고 하고요.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금의 광택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존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수가 되는데, 역시나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 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생육 어떤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보광을 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세척할 때도 개수가 아닌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수가 되겠고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수 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5월은 화가 왕하지만 수는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금방 고갈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5월에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견, 겁재 등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고 조후도 하고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가 다시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은 금을 매금시켜 버리고 수를 파급시켜 버리는 기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월의 신금 또한 임수가 절대신이 되고요. 비견겁재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되는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질문하는 거를 봤는데, 약한 십신이 용신이 약한 십신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상하게도 그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것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장 약한 것이 세력을 얻었을 때 뭐가 된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은 5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화왕절이라고 했죠. 화가 왕하면 상대적으로 금이 약하고요, 수가 약하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수를 용신으로 하고 금이 수를 돕는 희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5월의 수는 왕이에요, 약해요? 당연히 수가 약하고, 이 수가 힘을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약한 십성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인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국과 용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오늘부터는 이제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채양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원래는 양이지만은 음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그 본기가 뭡니까? 오는 바로 정화가 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정화가 본기이기 때문에 음화를 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음대 음의 관계, 음금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화가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 월지에 있는 오화가 일간 신금을 극하는 관계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육진으로 보면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오늘처럼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격은 무엇이냐?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인데, 5월은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하죠. 화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매우 왕한 반면에 일간 신금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살이 정관이 아닙니다. 칠살이 왕한 거니까 신약살 왕한 사주, 살중신 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으로 도와주거나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물론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기토 같은 인성이 있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견겁제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경신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인성이라든가 경신금이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임수가 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토만 딱 딸랑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토가 습토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화왕절에 기토도 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왕한 경우에는 토가 말라버리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으면은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용시는 임수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기토가 용시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토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만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극설교집의 상태가 되죠.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상관인 임수를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를 천간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금이 지지로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죠. 금은 다시 수를 생겨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5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신유금에 금의 뿌리를 얻고 임수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습토가 있어줘야겠다. 기토,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 등이 신금을 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5월의 신금은 칠살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투출하면 편인격에 살인상생하는 구조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오늘은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가 있겠고요. 이 축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축토와 진토는 습토라고 했죠. 등이 습토라 하지만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토생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축토하고 연지에도 진토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은 습토라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 축토는 보다 일간 자체가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고요. 연지에 있는 진토는 습토라서 금을 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근은 되지 않는다. 경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뭐 그닥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임수를 보면 좋을 텐데 임수가 없이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비쟁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역시나 아쉬운 것은 임수를 보지 못한 점이 한 가지 안타깝고, 그 다음에 물론 축고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잘 보시면 이 오화 하나 빼고는 음습이죠.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차피 간목이 경금에 의해서 파극을 당해 버렸으니 오화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화 하나 빼게 되면 음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축토가 있고 연지에도 진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화응전에 토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면서 왕토라고 했죠. 이거 10충8구 토다 매금이 되겠습니다. 신금 제일 싫어하는 거 토가 많아서 일간을 매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했으니 무자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죠. 무토는 아니더라도 지지로 거의 토 4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중기토까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신금이 심각할 정도로 오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저 간목을 가지고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제하는 것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시 역시나 토가 다시 많아지는 구조가 되고 무자시보다는 무술신 토가 왕이지. 이것도 10충8구 토다 매금이 되고 간목은 경금한테도 상처를 받지만 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다 목절까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재성이 남아나질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진의 뿌리를 둔 경금 2개가 있으면 신금까지 있지만 이 간목은 용도가 크게 없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필요로 하는데 축토, 진토 중에 있는 개수밖에 쓸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도 신금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또 진토죠. 물론 천간에 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신금을 심각하게 오금하거나 매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할 수 있다. 경금이 수를 보게 되면 수도생하고 간목도 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제 간목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 것을 좀 막아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간목의 토를 좀 제해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임수가 투출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5월에 다 축토, 진토, 그 다음에 경금, 임수하면 5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좀 한습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투출되어서 조후하는 용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것으로 보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 뜨거운 5월에 또 오시를 만났네요. 그죠? 한낮에 태어난 거죠. 이 간목은 경금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지만 이 간목은 토를 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중개수, 진중개수 두 개밖에 수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생시는 바로 병신시가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신금이 통근하고 진해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일간 신금 자체가 신약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취용할 수 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임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물론 투출된 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장생된 임수를 능히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구조가 될 것 같지만은 오해 불일든 병화가 투출돼서 초후까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합리적인 생시가 병신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술시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유축 회금에서 좀 왕해질 수 있지만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생시들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